안녕하세요. 대단한 입시 책의 제임스입니다. 몇 달만 있으면 시작될 2023년도 대학 입시에 있어서 Early Decision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인가에 하는 대학 지원 전략에 있어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Early Decision이 대학 지원 학생들에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합격률이 Regular Decision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인데요. 레귤러와 비교해서 3배가량이나 높은 합격률은 분명 학생들에게 큰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학교 입장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 때문에 Early Decision의 인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예전부터 Early Decision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물론 예전에도 조기 전형이라는 게 있었지만 바인딩, 즉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Early Action의 형태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던 게 1990년대 초에 유펜에서 먼저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유펜은 IB 대학들 사이에서도 위상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치도 너무 도심이고 또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 University of Pennsylvania라는 이름만으로 공립으로 착각하는 학생들도 있는 등 아무튼 학생 모집에 있어서 다른 IB 대학들에 비해서 모집률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일찍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대신 다른 학교에 복수 지원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Early Decision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Early Decision 제도는 결과론적으로는 성공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500여 개 이상의 대학에서 Early Decision 또는 Early Action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지원 전략에 따라서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할 것이냐, Early Action으로 지원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둘의 차이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Early Action의 특징을 보면요. 가장 먼저 조기 마감을 한다는 것이죠. 대부분 11월에 지원 마감을 합니다만 일부 대학, 예를 들어서 UNC 채퍼힐 같은 학교는 10월 15일까지 접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non-bind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합격을 했다고 해서 꼭 그 대학에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말까지는 대개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지원 학교의 수가 제한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몇 개 대학에 지원을 하는가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Early Action을 지원을 하시면서 다른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또는 Regular Decision 학교들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Early Action은 그 대학에 반드시 입학해야 하는 등의 바인딩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의 합격 상황이나 재정 보조 조건 등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Early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Early Decision 역시도 조기 마감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11월 1일 또는 15일까지는 접수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Early Decision은 Early Decision 라운드 2라고 하는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주는데요. 일부 대학들, 대개는 주로 리버럴 아트 대학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러한 대학들은 Early Decision 라운드 1 이외에 Early Decision 라운드 2라고 해서 한 번 더 지원 기회를 주는데요. Early Decision 라운드 2 지원 마감은 보통 Regular Decision 지원 마감 날짜와 비슷한 1월 15일 정도에 접수 마감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Early Decision은 바인딩이기 때문에 합격이 된 경우에는 그 대학에 반드시 입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대학으로부터의 입학 조건이나 재정보조 제한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arly Decision 카드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인 카드 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완벽한 성적은 물론이고 체육 특기라든가 세계적 권위의 대회에서의 우승 등 입학 전쟁에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어줄 다른 요소들에서의 극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Early Decision으로의 지원은 여러분들에게 입학 확률을 급격하게 늘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는 그 차트는 클래스 2025 IB 대학들의 early와 regular decision 합격률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뭐 적게는 3배 또는 심하게는 4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올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클래스 2026의 경우에도 early decision의 경우에는 합격률이 다트머스의 경우에는 21%, 듀크는 21%, 그리고 vanderbilt는 early decision 1에서의 24%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요. regular decision 라운드의 합격률과 비교를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다트머스는 4.7%, 듀크는 4.6%, vanderbilt는 4.7% 등 이 경우에도 4배에서 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하는 것은 SAT에서 100점 이상 더 맞은 효과가 있다라는 그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시사정관들의 목적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근심거리는 일드레이스를 어떻게 하면 경쟁 대학보다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드레이스에 대한 대학 측의 압박과 스트레스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 우리 학교에만 오기로 결정을 한 early decision 지원 학생들은요, 그야말로 두통을 없애주는 진통제와도 같은 학생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요, early decision이 성적이 낮아도 합격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술방망이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특히 레귤러였다면 IB나 IB급의 탑 레벨의 대학에 지원하기 힘들 것 같은 학생이 early decision의 높은 합격률만 보고 본인들도 합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대 합격률이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비리그나 비슷한 급의 탑 레벨 대학으로의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까운 early decision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브라운, 콜롬비아, 듀크 대학들과 같은 탑 레벨의 대학 합격자들의 평균 SAT 점수를 보면요, 약 1500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균이라는 것의 속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짐작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평균 1500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은요, 아마도 되게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거나 운동선수 또는 화려한 레가시를 가진 특수한 배경의 지원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단한 후크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아무리 early decision이라 할지라도 평균 합격 점수보다도 훨씬 높은 성적을 기록한 지원자들과 경쟁을 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럼 같은 ED 학교들 중에서 어떤 학교가 조금 더 유리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일드 레이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는 8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일드 레이스를 기록했는데요. 이외에 예일은 82.5%, 스탠포드 80%, UC 80%, MIT 77%, 유펜 75% 등 다른 대학들도 하버드 못지않은 높은 일드 레이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같은 레벨의 ED 대학 중에 코넬은 64.3%, 듀크 61.4%, 브라운 67.1%, 다트머스 70.3% 등 이 학교들은 약간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은 일드 레이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버스턴 유니버시티 29%, 에머리 30.5%, 웨슬리안 유니버시티 31% 등은 상당히 낮은 일드 레이스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듯 낮은 일드 레이스를 기록하는 대학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ED 등으로 학생들을 묶어놓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대학을 early decision 지원 대학으로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두시고 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가고 싶은 대학인가 하는 것이고요. 둘째, 우리 집 형편으로 그 대학의 학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대학이냐. 세 번째로는 자신의 성적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입학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도 가능하면 합리적인 범위의 학교에도 그 눈을 돌려보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학원이나 카운슬러들이 보여주는 자료에 ED로 지원하면 합격 가능성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고 SAT 점수가 100점 이상 낮아진다라고 해도 너무 그 자료를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간에 ED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지만 자료와 현실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경쟁력이 있는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요, 당연히 Early Decision이라는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명히 좋은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Early Action과 Early Decision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Early Action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를 줄 것이고요. Early Decision은 더 높은 확률의 기회를 줄 것입니다. Early Decision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점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강력한 후크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성적을 지니지 않은 채 그저 확률적인 유리함만 믿고 복권처럼 지원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대학 지원에 있어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를 그저 날리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